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LG 엔솔 반등할 때 이 주식 가장 크게 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500% 봅니다.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할 때 가장 크게 오를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할 때 이 주식 가장 크게 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500%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다시 좀 바닥에서 추세 전환 또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오른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오를까?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오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면 상반기에는 채권이, 하반기에는 반도체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올해 국내 증시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거다. 2023년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상반기 주요국의 긴축 정책이 종료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의 확대를 높이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증시가 2023년도 초반에는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좀 안정적인 채권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 2차 전지 종목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신문이 5대 증권사 미래에셋, 한투, NH, 삼성, KB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센터장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00에서 2750으로 제시를 했고요. 지난해 2800에서 3400까지 잡았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낮춘 수치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를 원래는 2800에서 34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한 34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고요. 최저가는 2800까지 내려올 것 같다 했지만 일단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3400까지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가 만들어지면서 2800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대략 210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점은 완전히 이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얼마로 잡았냐면 2000에서 2750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2750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하락한다면 한 2000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2000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이 부담이 되는 가격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2800이 깨졌기 때문에, 예상치를 잡았던 2800이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야, 이번만큼은 좀 이런 모습 안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락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 해서 아마 2000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800, 3400까지 잡았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춘 수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하단은 지난해 연저점보다도 낮은 2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올해 상반기 2023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기업 실적 하락 코스피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로 1분기 중 지수 저점이 나올 수 있다. 1, 2, 3월에 아마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선진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대 중반 정도 감소할 것이다. 작년도 안 좋았지만 올해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미국의 긴축 행보가 올해 2분기 안에 일단락될 것이라며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반등하고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락하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미국의 긴축 행보라는 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0.25 금리 인상이 아마 6월 전에 한 3번 정도 하고 끝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종 금리 상단은 미래에셋증권 5% 초반을 제외하고 네 곳 모두 5%로 내년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만 한 3번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증권사는 한 2번 안에 끝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치가 나와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상반기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지만 상반기에 경기 저점 통과, 금리 인상 정점 통과 등의 기대감으로 하반기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특히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미 상반기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연준의 피벗, 정책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조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으로 아마 상승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상고하저다. 상반기에 오히려 기대감을 오르고 하반기에 오히려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를 0.5%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0.25씩 두 번 올린다는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베이비 스텝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채권의 프리미엄이 높아졌고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채권을 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고 투자할 만한 업종은 2차 전지가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며 금리 하락에 도움을 받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재, 기업 간 거래 자본주의 대표 주가 정상화 하면서 상승세라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금리의 피벗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추세 전환, 이 태세 전환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왜 금리 동결이 나오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 사실상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그럼 대출의 규제가 풀리면 전기차도 더 많이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볼 수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장비 발주를 위한 대출도 기업 대출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대부분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에 상반기에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성장한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반대로는 상반기에 미리 올랐다가 하반기에 좀 재미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상반기에 오르든 하반기에 오르든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2차 전지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2차 전지 근데 어떤 걸 찍어야 될까요?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죠. 근데 2022년도처럼 아무거나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차 전지주 2022년과는 아예 다릅니다.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2022년도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금양 10배에서 20배 올랐는데 제2의 20배짜리, 10배짜리 찍어야지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눈높이를 좀 낮추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은 올해 고성장을 보인 2차 전지주 올해는 어떻게 될까? 2023년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관련주들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이지만
과거 대비 눈높이는 낮춰라.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글로벌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이 성장 초기 국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장이 감속되면서 가치 평가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거품이 좀 낀 거고 실제로 이게 성장하는 시기가 오면은 예상보다 성장이 좀 약해지거나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는 성장세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반엔 산업 성장이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 활 모양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가팔았던 게 점점 완만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유럽과 중국의 정책 지원으로 2020에서 2022년까지 각각 40%, 105%, 56%까지 고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뭐 100%, 50%도 아니고 한 20%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적용도 과거 대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제는 이 진짜로 쓸만한 또는 진짜로 이 배터리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주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격대로 진입을 하긴 했다. 그러니까 일단 저가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의 큰 그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개별 기업들의 차별성을 꼼꼼히 살핀 후에 해당 시장의 성장성보다 낮게 평가된 업체들에 투자를 해라.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아무거나 찍을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기대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혜주를 찍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뭐 리튬이다 그럼 막 찍고 그냥 뭐다 그럼 막 찍고 할 게 아니라 뭐다? 실질적인 수혜주에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수혜주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배터리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2차 전지 하면은 가장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양극재죠. 가장 비싼 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양극재가 제일 반등이 세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둔화되면은 양극재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에 대한 너무 이 성장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한다는 거죠. 뭐 너도 나도 양극재를 만든다라는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우려가 진짜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투자,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우려할 거냐, 아니 우려할 게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2023년 2차 전지에 대해 양극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극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공급 과잉이 될까 걱정이 있다는 건데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2차 전지에 대해 최근 LG화학 등 양극재 기업들의 미국 증설 발표로 북미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니야?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북미 전기차 시장 및 배터리 양극재 수요에 대한 전망 및 공급 증설 계획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양극재가 공급 과잉이 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투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최근 경쟁사 증설 발표로 주가 부진한 기업 LNF라든가 실적 추정치 조정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가 반등 기회를 포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부족하다면, 진짜로 이게 공급 과잉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오히려 눌림목 기회지 않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2년 100만 4대, 104만 대에서 대략 520만 대까지 몇 배? 5배 가량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상황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 전기차 시장은 최소 3년 안에 길지도 않습니다. 3년 안에 미국 전기차 시장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북미 배터리 시장 규모도 2022년 61.3기가와트시에서 2026년 338.3기가와트시로 5배 가량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 양극재 시장 규모는 2022년 10.4만 톤에서 2026년 5 4.1만 톤으로 확대 전망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의 증설 계획은 2026년 기준 총 47만 톤, LG화학 10만 톤, 포스코 케미칼 9만 톤, 에코프림 18만 톤, LNF 10만 톤 해서 총 국내 양극재 기업이 47만 톤입니다. 북미 시장은 USMCA 및 IRA, 북미 현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필요 광물 자원을 미국 FTA 체결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가 아니라 미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이 셀 거다.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양극재 기업들 이외에는 의미 있는 양극재 공급 가능 기업을 북미 시장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 47만 톤이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2026년까지. 근데 필요한 게 얼마라고요? 54만 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얼마라고요? 47만 톤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소 7만 톤 정도는 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래서 북미 양극재 시장 수급은 상기 수요 전망과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공급 계획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이에 근거할 때 미국 북미 양극재 공급률을 확인을 해보면 대략 2023년엔 0%, 2024년에 33%, 2025년에 78%, 2026년에는 89%.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대한민국의 양극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계획된 디자인 카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 가동이 된다라는 근거 하에 89%가 된다라는 거지. 실제 공급률은 더 낮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크게 증가한 양극재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 계획만으로는 북미 양극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공급 과잉 우려다. 양극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필요한 게 54만 톤인데 정말 풀가동했을 때 47만 톤이다. 근데 풀가동이 안 될 거야. 그럼 54만 톤은 감당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필요하다. 공급 과잉 우려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극재 관련주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는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는 없다.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몇 배? 5배 늘어난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양극재가 대한민국께 뭐 괜찮아야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한민국께 최고라는 거죠. 세계로 뻗는 K기업 배터리 양극재 25%가 한국산 글로벌 이미 러브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는 한국 거라는 거죠.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양극재 시장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등 3원계와 리튬 인산철, LFP로 양분되어 있는데 한국의 3원계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 조사 업체 BMI에 따르면은 양극재 생산량은 약 88만 8천 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코프로 비엔과 LG화학이 각각 7만 톤과 6만 톤을 생산해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삼성 SDI가 3만 톤, 포스코 케미칼이 2만 톤, LNF가 2만 톤을 합치면 10위권의 한국 기업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보시면은 13만 6천 톤이고요. 13만 6천 톤에 이거 합치면 20만 톤이고요. 20만 톤에 22만 9,700톤, 22만 9,700톤에서 한 25만 3천 톤, 4천 톤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88만 톤 중에 거의 25%를 누가 대한민국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업체 톱 12기업입니다. 에코프로, LG화학, 니치아, 유무이코어, 바스프, 칭취안, 스미토모, 삼성, 포스코, NNF 국내 기업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이들의 생산량은 전기차 250만 대분인 22만 6,200톤에 달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전 세계 생산량 중 4분의 1 이상을 한국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전해액이 배터리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4개 소재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82억 달러, 35조 원으로 양극재 비중이 절반 이상, 61%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가장 중심은 양극재다라고 누가 봐도 이 수치로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은 양극재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양극재, 음극재가 가장 핵심적이다. 양극재가 파워, 음극재가 안정성과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소재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점유율을 늘리겠다. 생산 능력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 9만 톤의 광양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전기차 100만 대분의 양극재가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1만 톤까지 거의 뭐 5배, 6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와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3만 톤의 공장을 또 건설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생산 능력 6만 톤짜리 양극재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요. 약 7만 4천 톤, 8천 톤씩 생산 중인데 이 포항 규모를 18,000톤까지 늘립니다. 음극재는 LG 엔솔과 GM인 이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나 LNF도 양극재에 대해 상당히 중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양극재가 사실상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 했지만 25%를 전 세계적으로 책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최근 들어서 엄청난 단일 공장으로서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더라.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양극재로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미국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고요. 완성차와 양극재 빅딜 눈앞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게 2022년 기사니까 2023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GM에 이은 두 번째 초대형 계약이고요. 북미산 배터리, 광물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시행을 계기로 미국에 가속화하고 있다 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몇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IRA 기준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어서 포스코 케미칼 또는 국내 기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양극재 공급 협상을 잇따라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 기자 간담회에서 IRA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몸이 달아있는 상황이다. 북미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여러 배터리 회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GM과 5월 약 8천억을 투자해서 캐나다의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공은 얼티엄캠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양대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도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IRA 때문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포스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케이. 여기저기서 뭐 GM에서도 지금 초대형 지금 계약을 체결할 준비하고 있고 2023년 상반기에도 초대형 계약이 준비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준비할 만큼 원재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포스코 케미칼 전구체 증설 미국 IRA 탈중국 대응 속도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구체 생산 계획이 15,000톤에서 22만 44만 몇 배입니까? 최소 30배 이상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구체가 뭔가요?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중간 소재인 전구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구체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데 전구체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양극재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 소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의 광물을 가공해 제조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과 수익성, 공급 안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구체가 결국엔 양극재의 핵심이다. 근데 그거를 생산 능력을 몇 배로 늘린다고요? 10배,
5만 톤 규모로 늘리고 그 다음에 몇 배, 44만 톤까지 총 몇 배, 한 30배 이상은 늘리겠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전구체 79%를 수입하는데 중국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중국 거를 안 쓰려고 전구체를 직접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뭐예요? 전구체를 중국 거를 안 쓰기 위해서 직접 누가? 포스코 케미칼이 직접 생산하는구나. 근데 생산을 몇 배? 30배 이상 키운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아, 그렇네요. 이것 또한 미국 진출에 유리하고 미국 진출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은 이거죠. 최근에 IRA에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가 좀 악재를 받았었죠. 근데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있다면 리스 렌터카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한국 전기차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사면 안 되는데 리스나 또는 렌트로 영업 상업용으로 사게 되면은 보조금 줄게 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를 했고요. 쭉 보시면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를 했고요. 상업용 전기차의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리스를 이용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리스 몇 명이나 한다고. 리스를 몇 명, 미국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은 약 30%, 3명 중에 1명을 리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똑같이 받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가 됐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환영하죠. 아예 못 받게 됐다가 적어도 3분의 1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IRA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가 됐고 긍정적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까지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핵심은 당연히 먼저 이슈가 될 거는 양극재다. 왜? 제일 원가가 비싸니까 당연한 거고 그럼 그거를 지금 가장 이슈를 많이 받고 생산 준비 중인 게 포스코 케미칼이구나. 그럼 이 관련주를 보면 될 것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가 포스코 케미칼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가 웰크론 한택입니다. 세 번째가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세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일단 추세 전환이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웰크론 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웰크론 한택을 보시면 주가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눌림목에 관심을 가질 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엠텍도 주가 급등 이후에 최근에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 관심을 갖는 걸로 하고요. 2차 전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그냥 무료로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있어요.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1월 3일, 1월 2일, 12월 29일, 28일, 27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죠. 추천주도 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를 아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감기약 관련주가 있었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